그대는 어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임금한테 아뢰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속였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푼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럼 누가 문제를 풀었단 말이냐? 그 문제를 푼 사람은 저의 늙은 어머니이십니다. 고려장을 하라는 법을 어기고 몰래 모신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습니다. 저를 벌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이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어허, 그게 다 나이든 노인에게서 나온 생각이었군. 그런 부모를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여봐라, 이제 늙은 부모를 고려장에 처하는 법을 없애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와 아들 덕분에 늙은 부모를 내다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한국민담 고려장이 사라진 이유를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 수국 축제장을 둘러보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려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라가 식량 사정이 어려워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리는 풍습이 과거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물론 기근이나 전쟁 등 특수한 상황에 늙은 부모를 버릴 수는 있어도 민담에서처럼 상시적으로 법으로 정해 부모를 버렸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네요. 일제강점기에 설화로 존재하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면서 실제 존재하던 일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때는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죠. 조선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민담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오랜 삶 속에서 나온 지혜가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주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도 삶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가평의 수국꽃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먼 옛날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70 노인이 되면 산속에 굴을 파고 버려서 굶어 죽게 하는 풍습이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시절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70 노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국법에 따라 노모를 고려장시키려고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깊은 산중을 향해 한참을 가다가 문득 돌아보니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소나무 가지를 뚝뚝 꺾어 바닥에 던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어머니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네가 집에 내려갈 때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까봐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구나. 날 버리고 내려갈 때 나뭇가지를 따라서 가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어머니, 아들은 그 길로 발길을 돌리더니 산으로 올라가던 길을 되짚어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아가, 그냥 내려가면 어떡하니?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순 없습니다.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렵니다. 아니다, 난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못 들은 척 노모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마루 밑에 굴을 파고서 그 속에 노모를 숨게 하였다.
이후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머니께 음식을 드리면서 봉양하니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우환이 생겼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시험하느라고 과제를 하나 냈는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도무지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병 속에 병의 주둥이보다 더 큰 호박을 담아오라는 것이었다. 조정의 문제를 풀 사람이 없자 나라에서는 각 고을에 방을 붙여서 문제를 풀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마침 노모를 숨겨두고 있던 사람이 방을 보고 와서 무심코 노모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봄철에 병 속에 호박꽃 마디를 집어넣으면 그만이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옳다구나 하고 관가로 가서 그 방법을 말해 주었다. 조정에서 그 말대로 시행하니 과연 병 속에 둥그런 호박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 덕분에 아들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되었다. 호박이 든 병을 받은 중국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감탄하면서 또 다른 아리송한 문제를 냈다. 위아래를 반듯하게 다듬은 통나무를 하나 주면서 어느 쪽이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위쪽인지를 알아맞히라는 것이었다. 조정 대신들이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양쪽의 생김새와 무늬가 똑같아 도무지 위아래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조정에서는 예전에 문제를 풀었던 그 사람을 생각해내고 그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노모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도 술술 대답이 나왔다. 그걸 알아내는 건 간단하단다. 물에 띄워서 조금이라도 더 가라앉는 쪽이 뿌리 쪽이지. 이렇게 노모가 문제를 풀어준 덕분에 아들은 다시 한번 큰 상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냈다.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두 마리 암소를 보내서 어느 쪽이 어미고 새끼인지를 알아내라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번에도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해법을 물었다. 그 사람은 어머니한테 답을 전해 듣고서 조정으로 나아갔다. 그 두 소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사흘을 굶기십시오. 그러고 나서 꼴을 주면 어미와 새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나서서 먹는 것은 새끼이고 먼저 먹으라고 꼴을 밀어주는 것은 어미이지요. 그 말대로 해보니 과연 그러했다. 한 마리는 허겁지겁 먹을 것을 향해 달려드는데 한 마리는 사흘을 굶고서도 다른 소가 먼저 먹게끔 꼴을 밀어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하자 임금님이 감탄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임금한테 아뢰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속였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푼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럼 누가 문제를 풀었단 말이냐? 그 문제를 푼 사람은 저의 늙은 어머니이십니다. 고려장을 하라는 법을 어기고 몰래 모신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습니다. 저를 벌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이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어허, 그게 다 나이든 노인에게서 나온 생각이었군. 그런 부모를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여봐라, 이제 늙은 부모를 고려장에 처하는 법을 없애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와 아들 덕분에 늙은 부모를 내다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